안녕하세요. 을세대 김양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단어, 연말정산과 함께 따라오는 단어, 세액공제, 소득공제, 이거를 한번 구분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해요. 왜냐하면 연말정산 되는 거에 대한 관련한 내용을 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연말정산이라는 단어 왜 나왔을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올해 벌어들인 소득 대비 세금을 내셨을 텐데요. 이 세금은요, 사실 작년에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일단 세금을 부과를 했어요. 왜? 올해 얼마나 높게 벌지, 얼마나 많이 벌지, 얼마나 적게 벌지 아직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년도 마찬가지거든요. 내년에도요, 저희가 사실 뭐 많이 벌었으면 좋겠죠. 그죠? 소득이 정말 얼마나 높아질지, 아니면 예상보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소득이 낮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 기반에서 일단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자, 근데 딱 지나고 보니까 예상보다 소득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면 안 낸 세금을 더 내야 되고요. 예상보다 너무 못 벌었어. 소득이 너무 낮아졌어. 그러면 당연히 내가 높게 낸 세금을 돌려받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말에 모두 다 한꺼번에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또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이제 여기서 구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12월 달 신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금융회사에서 이거 뭐 특판하고 뭐 이벤트 빵빵합니다. 뭐죠? 네, 연금저축이죠. 개인연금저축하고 그다음에 IRP 가입하시면 최대 115만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정산 관련해서는 13월에 월급을 받아봅시다 라는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제가 나중에 연말정산을 위해서 이제 그 서류를 준비를 해서 내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것은 세액공제, 어떤 것은 소득공제, 이렇게 공제는 똑같은 공제인 것 같은데 어떤 거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렇게 용어가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득공제는 뭐고 세액공제는 무엇인지 이거를 잠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연말정산을 하는 프로세스를 굉장히 조그맣죠.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가 되게 돼 있어요. 이제 저희가 월급을 연봉을 예를 들어서 한 6천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 6천만 원에서 세율 24%땅 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소득 금액에서 일정 부분의 공제 금액, 공제 비율대로 공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근로소득 금액이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근로소득 금액에서 여기에서 인적공제,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국민보험 이런 거 다 내는 거, 국민연금 낸 거 빼줍니다. 이게 소득공제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공제들을 모두 빼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서 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세율을 매기게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공제라는 것은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공제를 해줘서 세금을 내기 전에 공제해 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금을 내기 전에 소득공제하는 게 왜 유리하냐면요. 우리나라 세율은 누진세율이라고 해서 매우 낮은 세율부터 높은 세율까지 단계별로 부과가 되는데요. 최고 세율이 45%나 돼요. 물론 연봉 10억 넘어야 되지만, 자, 언젠간 넘을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연봉이 6천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만약에 뭐 부모님 공제도 받고 뭐 자녀 공제도 받고서 인적 공제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여지껏 냈던 것들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받고, 그리고 소득공제 항목에서 가장 많이 되는 게 또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채웠어. 그래서 이제 소득공제를 만약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연봉에서 공제를 많이 받아서 1,50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으면, 그렇죠, 과표가 4,5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제받은 금액 이후 금액이 4,500만 원이니까 원래는 한 24% 정도 내야 되는 세금이 14%로 9% 이상이나 절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득공제는 사실 소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놓으면 세율이 굉장히 많이 깎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소득공제예요. 그러면 세액공제는 뭘까요? 자, 세액공제는요. 자, 이제 세율 정해졌습니다. 저 이제 14%로 냈어요. 자, 그러면 낼 세금이 예를 들어서 한 600만 원으로 정해졌어요. 근데 600만 원으로 정해진 이 세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예, 그게 내가 내야 될 결정된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같이 이제 연봉이 좀 낮거나 아니면 이제 그 세금이 결정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세액공제가 사실 더 확 와닿을 수 있어요. 내가 내기로 한 세금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많이 이제 신문에 나오는 것들이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활용하세요 라고 내오는 것이 뭐냐면 연금계좌 세액 공제를 가장 많이 신문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금융회사도 이것 때문에 이벤트를 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개인연금 저축 400만 원, 그 다음에 플러스 개인 퇴직연금연계좌 IRP를 포함하면 총 700만 원 이내에서 5,500만 원 연봉 이하자는 16.5%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이 계좌에서 운영한 수익과 관계없이 일단 66만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금융상품을 가입할 거라면 내가 이렇게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당연히 가장 효과적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12월 달에 나오는 이 연말정산, 그 다음에 소득공제, 제가 세액공제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이 연말정산에서 조금 더 혜택이 받을 수 있는 것들, 좀 유리한 조건들 다시 한번 제가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